확률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습니다. 쉽게 분모가 달라졌다 이거지. 기준이 달라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표본 공간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전체 기준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문장을 읽다 보면 어떤 조건을 주고 문제를 풀으라는 것이 문장에 다 일단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일이 써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지? 뭐가 달라져? 기준이 달라지니까 분모가 달라진다 했지. PB는 PA분의 기준이 PA로 바뀌었다. 개수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했죠. 실제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유의 문제는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대부분 풀 거야. 굳이 이렇게 안 가고. 왜냐면 개수가 우린 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NA분의 NA교 B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보여지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샘플용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게 표가 주어진 문제들. 알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조건부 확률 내가 두 가지에 대한 얘기했는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 A가 일어나고 사건 A가 일어나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지. 그러지? 두 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우리는 쉽게 그냥 우리는 모르도 그냥 풀었단 말이지. 그게 조건부 확률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조건을 앞에 조건을 주고 뒤에 문제를 풀어라는 것은 문제가 쉽게 끝나는데 문제는 뒤에 두 번째 상황을 조건을 냈단 말이야. 예, 사후 확률이라 말을 하는데 요게 두 번째 일어난 것을 먼저 조건을 주면 우리는 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려면 두 번째 사건에 대한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된다. PB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PB를 구하는 게 전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확률을 구한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것이 사후 확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건부 베이지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용어상은 그런 이름이 있다.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차근차근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뒤에 조건을 주고 앞에 상황을 구하는 이 문제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일단 이쪽 조건부 확률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하나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문장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뭐 간단하게 하나 해볼까? 보여주니까. 자, 야구팀 동호회에서 투수와 타자의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회원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습니다. 임의로 뽑은 사람이 여자였어. 근데 투수를 선호하는 확률이 6분의 1이야. 여자 중에 투수가 6분의 1이라는 소리지. 그러지? 그럼 얘는 뭐 얼마야? 6분의 5가 되겠지. 6분의 1, 6분의 5. 확률이 1이어야 되니까. 조건 자체가 여자였잖아. 여자가 분모니까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니까 여기는 x는 얼마가 된다? 3. 그냥 암산할 수 있겠지? 식 적어도 되는데 암산할 수 있겠지.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때 나온 눈이 홀수야. 1, 3, 5일 때 3의 배수 3, 6이 나와야 돼. 1, 3, 5 중에 3, 6. 그래서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이해됐지?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다. 얘가 뭐 조건부 확률 표현 자체도 안 해도 그냥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냥 풀었단 말이지. 이런 문제가 조건부 확률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 해봅시다. 공 한번 뽑아봅시다. 주머니 A가 있고 A는 2개, 3개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개, 3개 들어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를 공을 꺼내요.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조금 A서부터 일단은 주어진 상황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문제부터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A에서 1개를 꺼내가지고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B에 넣었습니다. B에.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네요. 상황은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네. 흰 거면 B에다 흰 공 2개를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넣었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B에서 1개를 꺼냈습니다. 그러겠지. 상황은
두 개가 들어간 상황이야. 근데 꺼낸 공이 흰 공인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야. 뭐 이게 뭐 조건부 확률이고 뭐 곱셈 법칙이고 이런 건 몰라도 그냥 문제는 풀 수는 있겠지. 그냥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있어? 우리는 첫 번째 시행이 있고 두 번째 시행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면 흰 공 두 개가 들어가서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3개가 되는 상황이고, 검은 공이면 얼마야? 흰 공 한 개에 검은 공이 5개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그냥 상황 판단만 하는 거고, 이때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지. 흰 공을 꺼냈어. 그러면 얼마야? 5분의 2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뭘 꺼냈다? 꺼낸 공이 흰 공이었습니다. 얼마야? 6분의 3.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상황은 검은 공인 상황에서 5분의 3에 대해서 흰 공을 꺼내야 되겠으니까 6분의 1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이게 뭐야?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있지. 이게 전확률이라는 생각이네. 그러지? 두 번째만 생각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베이지 정리는 두 번째 뽑았는데 그게 흰 공이 나왔을 때, B에서 뽑은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첫 번째 공이 검은 공일 확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것분의 이거, 이게 베이지 정리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상황이 문제가 계속 복잡해질 거라고. 지금 요런 상황이 이게 복잡해져. 그러면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요 상황에 대한 것을 생활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생활 문제는 경험이 참 중요하겠지. 그리고 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다 해석을 해야 돼. 뭐 상상하고 그런 거 아니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활에 연결된 문제들은 경험치가 참 중요한 거고, 좀 전에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고, 한 문제씩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우리가 경험치가 참 중요하다 이런 소리야. 읽어볼게요. 건망증이 심한 수용이는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통계적 확률이네요. 수학적 확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야. 수학적 확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는 이 통계적 확률을 우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이 말을 했죠. 수학적 확률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째?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5번에 한 번의 비율은 5분의 1의 확률이겠네. 5분의 1의 확률로 방문한 집에 모자를 두고 오네요. 건망증이 5분의 1.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5분의 1. 수영이는 설날에 A, B, C 세 집을 차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 세 집 중 한 집에 모자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 집에 와서 알았어. A, B, C 이래 되겠지.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A 집에서 모자를 두고 왔어. 그렇지? B 집에서 두고 왔어. C 집에서 두고 왔다. 이 말을 풀어서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차근차근. 첫 번째 사건은 A에서 잊었어. B에는 모자가 원래 없었고 지도합니까? 없었네. 이래 되는 거지. 두 번째 상황은 A에서는 모자를 두고 오지 않았어. 갖고 왔어. 5분의 1 나오면 항상 5분의 4 적으라고 했지. 5분의 1 나오면 무조건 5분의 4 적고 가는 거야. 됐어?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돼.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A 집에서 두고 오지 않았어. 가지고 왔어. 5분의 4야. B에서 잊어버렸어. 5분의 1이야. C는 몰랐어. 그냥 신경 안 쓰고 집에 와서 보니까 없었네.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갖고 왔어. 잊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모자를 C 집에 두고 왔을 확률 이거지.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없네. 그러지? 그러면은 모자가 없는 상황을 다 생각을 하고 이게 전확률이고 그 중에 C의 집에서 놔두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A, B, C라는 집이 있는데 우리는 OX로 표현할게. 얘는 굳이 안 하겠죠? 그러겠지? 얘는 OX 안 하고 OX 이래 되겠네.
그럼 이 첫 번째 확률은 5분의 1이고 두 번째 확률은 잊어버리지 않았어. 가져왔어. 잊어버렸어. 가져왔어. 잊어버렸어. 이러한 상황을 너희들이 해석을 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놈을 다 더한 것이 전확률이고 그것분의 요놈이 분자가 되겠죠. 이게 베이지 정리입니다. 조건부 확률. 여기서 하나 되겠지? 이게 전확률이고 이게 분자가 되면 되겠다. 뭐 계산해야 되니까 식을 잘 적어놓고 연산할 때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지 그 다음 그 다음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날 거야.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다음 내용에 대한 것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얘기를 잠깐 했냐면 P-B바 A를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A 하에 B를 하는 거라고. A가 일어나고 B를 하는 거지. 그러겠지? 앞에 뭔가 일어나고 나서 내가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됐지? 뭐 골프를 치러 갔어. 예를 들어서 대충 알잖아. 구멍에 넣어. 앞 사람이 먼저 쳤어. 구멍에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또 넣을 거 아니야. 칠 거 아니야.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지. 그러면 앞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보통은 영향을 받습니다. 골프 하다 보면 잔디를 밟아 이렇게. 잔디를 밟다 보면 잔디가 미세하게 뭐 반응이 있어. 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나는 골프를 치진 않아요. 책으로만 봤을 뿐이야. 화면으로.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지. 그러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앞 사람이 주사를 던졌어. 내가 그 주사를 집어 들어가지고 다시 던졌어. 물론 앞 사람이 만진 것이 좀 덜어질 수 있고 때가 낄 수도 있잖아. 그러겠지. 근데 내가 던졌어. 그러면 앞 사람이 사실 주사위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되잖아. 대신 그렇더라도 앞 사람이 먼저 하고 내가 두 번째 던진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사건은 P, B를 하는 거야. B라는 사건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A가 했을 때 그 다음에 B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앞 사람이 던지고 나서 내가 다시 집어들어서 던진 거하고 근데 앞 사람이 안 던지고 내가 그냥 던진 거하고 확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됩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표현상 쉽게 말하면 영향을 받으면 종속이라 말하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걸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독립 바로 다음 단어이 독립시행이라는 말을 쓰고 독립시행. 시행은 뭔가를 했다 이거지. 독립적으로 시행을 계속했다 이런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어떤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실험 같은 내용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독립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아는 거지. 이런 거잖아. 우리 학교에서 1반, 2반, 3반이 있어. 그러면 1반에서 내가 안경 쓴 사람을 찾았어. 그렇지? 1반에서만 찾았어. 그럼 확률이 있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 학교에서 찾았으면 1, 3반 다 해서 안경을 찾았어. 이게 독립이야? 종속이야? 그건 알 수가 없다 이거지. 독립일 수도 있겠지. 비율이 똑같으면. 비율적으로 똑같은 비율을 갖고 있으면 또 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게 계산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B바 A든 A바 B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독립이라 하면 자 B바 A를 했단 말이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을 한 거야. 근데 얘가 어째야 돼? 결론적으로 B를 한 겁니다. B바 A는 B를 한 거야. B바 A는 A가 일어나고 나서 B를 한 거야. B는 그냥 B만 한 거야. 그러지?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그게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다 이거지. 그러지? 그러면 이 말은 A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를 한 거잖아. B는 그냥 B를 한 거야. 됐어?
그럼 이건 어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 A여야 A여. A여.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가 아니라 A여 사건이 일어났어. 이렇게 표현한 게 좀 편할 수도 있네. A여 사건이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 A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A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는 B를 했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B를 했어. 근데 그냥 B를 한 거랑 똑같아. A라는 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B를 했어. 그냥 B를 했어. 독립은 앞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가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혼자 한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앞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 여 사건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A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상관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독립이면 우리는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같으면 독립임을 알 수 있다. 근데 딱 문장을 딱 보면 그냥 독립인지를 알 수 있어. 앞 사건의 영향하고 이게 확률적 영향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확률적 영향.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확률적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독립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해볼게요. 그리고 종속이라는 말은 독립하고의 정반대적인 말이야. 독립의 부정이고요. 얘는 P, B와 A가 P, B랑 다르면 우리는 이거를 종속이라고 말한다 이거지.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 이건 독립이네, 종속이네 판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자, 오른쪽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소수의 나오는 사건이 있고 5, 6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 A하고 B는 독립이다? 그렇지 않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린 P, B 바이는 어떻게 계산해? P, B 바이는 어떻게 계산해? P, A분의 P, A교 B지. P, B 바 A는 내용이 완전 달라. 요 놈하고 지금 P, B가 같다는 소리잖아. 계산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 계산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 벤다이그램도 다를 거 아니야. 전체 중에 B의 크기. 그렇지? A 중에 그 안에 있는 B의 크기. 계산 방법이 완전 달라.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문제 다시 돌아가서 A가 지금 홀수 3, 1, 3, 5. B는 소수 2, 3, 5. C는 5, 6. 이렇게 됐네. 그러겠지? 이게 자, A하고 B가 지금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아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P, A 바 B, B 바 A라 쓸게요. 상관은 없습니다. B 바 A가 P, B가 됨을 확인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P, A는 지금 6분의 3, P, B도 6분의 3, P, B, C는 6분의 2인지는 그냥 알 수 있죠. 주사위니까. 그러면 P, B 바 A는 뭔 뜻이야? A 중에 B. A 중에 B 이래 되네. A 중에 B. 아니다. A 중에 B 이렇게 되네. 그러지. P, B 바 A는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네. 근데 P, B는 6분의 3이 돼서 같지 않네요. 같지 않으니까 이건 뭐다? 종속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B와 C는 P, C와 B로 적을게요. 그러면 오는 P, C인지를 확인하면 되겠네. B 중에 C 3분의 1. B 중에 C 3분의 1 라고 PC
6분의 2. 오케이, 얘는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속이고 두 번째는 독립이 되겠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겠지? 그러겠지? 우리는 P 바 A랑 P B를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 하지만 계산해봤더니 같으면 독립이라 하고 다르면 종속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됐죠? 자, 다시. 자, 두 사건이 독립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위에서 그냥 했잖아. 우리가 이거 했잖아. 이거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지. 생각은 이렇게, 식은 이렇게 적고 우리는 계산 저렇게 했단 말이야. 저 식을 잠깐 바꿔보면, 두 번째 밑줄 그은 것을 바꿔보면 P A, B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B를 넘기면 A를 넘기면 P A 곱하기 P B라는 식이 나오네요. 교집합 사건이 교집합이 아니라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두 사건을 확률을 곱해서 같으면 독립이다. 다르면 종속이다. 그러지? 그럼 우리는 연산이 생각보다 이것이 좀 편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주로 우리는 많이 독립에 대한 상황을 A, B가 독립에 대한 상황을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 말이야. 얘를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 A, B가 A, B는 독립이다 이렇게 말해요. A, B가 독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 P 바 A하고 B가 똑같은 소리지.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거야. 그렇지? 우리는 A, B가 독립인다는 사건을 P, B 바 A로 써야 돼. P, A 바 B로 계산해 봐야 돼. 관계가 없지. 왜냐면 우리가 P, B 바 A라면 P, B랑 비교했고 P, A 바 B라고 하면 P, A라고 하겠다 이 말이지. 그렇지? A, B가 독립인다는 것은 B 바 A가 B랑 같다는 거든 A 바 B가 A, P, A랑 같다는 것은 어떤 건 상관없다. 하지만 걔를 이렇게 식을 적어보면 어차피 이 식이 나온다. 그럴 거 아니야. 여가 B가 되고 여가 B교 A가 되고 여가 A가 되겠지. 그러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A, B가 독립이면 이렇게 한다 이거지. 자, A라는 사건은 B라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했지. 그러지? 저거 좀 전에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A여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계없다. 관계없이 B가 B에 대한 사건은 독립된다 이거지. A가 일어나든 A여가 일어나든. 다시 말해서 A, B가 독립이면 A여랑 B도 독립이야. 뭐라고? A하고 B가 독립이면 A랑 B가 독립이면 A랑 누구랑도 독립이야? B여랑도 독립이야. A랑 B여가 독립이면 A여랑 B여도 독립이 되겠지. A여랑 B여가 독립이면 A여랑 B도 독립이 된다. 오케이. A여 B도 독립이고 A여 B여도 독립이 된다 이거지. 사건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거지. A, B가 독립이면 A여 B여도 독립이 된다. 그러겠지? 그래서 독립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실제로 독립에 대한 것은 증명을 하나만 해볼게. 얘는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요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어떤 거 해볼까? 얘가 독립이면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A, B가 독립이면 A여 B여도 독립이다 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독립이라는 말에 우리는 식을 어떤 걸 쓸 거라고? 이제는 얘를 쓸 거라고 해. P, B 바 A가 P, B가 되면 우리는 P, B 바 A라는 것을 우리는 식으로 적어서 계산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라고? 곱사건이 두 개를 곱한 것 같다. 단순한 식이잖아요. 식 자체는 편하잖아요. 그러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할 거라고. 그러면 이놈의 가정은 뭐야? 가정은
P A 교 B가 PA랑 PB가 같음을 이용해서 PA여 교 B여가 PA여 곱하기 PB여가 됨을 보여주면 되겠다 이 말이겠지. 왜? 이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말,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되겠지.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통해서 요 놈을 보여줄 거라고. 됐지? 어떻게 보여주지? 실제로 얘하고 얘가 같습니까? 다시 얘하고 얘가 같아 안 같아? 얘하고 얘가 같아 안 같아?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 그럼 같다 하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일단 틀린 말이야. 독립일 때만 같다고. 독립일 때만 같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우리가 PA 교비를 PA 곱하기 PB로 계산을 했은 적 있어 없어? 없었어. PA 교비는 A 사건하고 B 사건 우리는 봐가지고 교집합 부분을 찾았단 말이야. 굴곡 확률을 구했단 말이야. 그냥 요거랑 요거 곱해서 계산하지 않았어. 자, 얘가 지금 2분의 1이야. 얘가 5분의 2야. 두 개를 곱하면 얼마야? 10분의 2야. 그럼 10분의 3이잖아. 그러잖아, 지금. 얘가 2분의 1이야. 얘가 3분의 1이야. 두 개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야. 6분의 1이야. 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실제 계산할 때는 독립이란 말이 없으면 계산 방법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단 독립일 때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 중요한 사항입니다. 독립일 때만 저 식이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저런 계산법을 쓰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독립이란 말이 참 중요한 단어가 된 거야 이제. 독립이면 이렇게 곱사건에 대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우리는 뭘 보여줄 거냐면 실제로 요놈이 이렇게 계산됨을 보여주면 되겠지. 요놈이 이렇게 계산됨을 보여주면 된다고. 실제로 요놈은 이렇게 계산해 안 해? 안 한다고 기본적으로는. 요놈이 이렇게 계산됨을 보여줄 거라고. 했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을까? 자, 자, 이 식을 요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고 요놈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는 두 식을 비교를 할 거야. 근데 하나를 두 개로 만든 것이 두 개를 하나를 만든 것이 어떤 게 더 쉽게 느껴져? 보통은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게 쉬워.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게 쉬워.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게 쉽겠지. 증명 방법은. 하나를 쪼개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그래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출발을 여기서 출발할 거야. PA여가 어차피 이게 서로 같으면 여기서 출발할 거라고. PA여는 어떻게 계산하지? A여 사건이니까 1-PA로 계산이 되나요? 이렇게 계산 되겠지. A여일 확률, 여사건의 확률 1에서 PA를 뺐잖아. 그러지? 얘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1-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곱하기 PB5 PA 곱하기 PB가 나타났네. PA 곱하기 PB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얘를 가로를 묶어보면 PA 플러스 PB 빼기 PA하고 B의 곱사건. 어디서 번식이 나왔네. A랑 B랑 더해가지고 교집합을 뺐네요. 이게 뭐야?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네. 그래 되겠지? 그럼 이래서 합을 뺐어. 그럼 뭐야?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 되겠네. A 합 B의 여사건. 그럼 얘는 PA여
B여의 교집합도 모르가 묻지. 결론적으로 같음을 찾아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서술형으로 한 번씩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요 네 가지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야. 요놈이 됨을 보여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런 증명 과정으로 써질 겁니다. 한 번은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요것도 해보고 A랑 B여도 한번 해보고 방법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야 돼. 알지? 우리가 집합 연산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있지. 독립이면 우리는 곱사건, 교집합이 두 개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지? A여가 나왔습니다. S라고 썼고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고 A여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A가 나왔다는 말하고 똑같겠지? A여가 나왔다는 말은 A가 나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지. 정확한 위치가 지금 A가 4분의 3이미 나왔어요. 됐어요? 근데 합집합이 얼마야? 5분의 4지. 합집합이 여기랑 합한 게 5분의 4지. 그러겠지? 그러면 여기가 요놈에서 요놈을 뺀 거네. 그럼 20분의 16, 15, 20분의 1이 나와요. 여가 20분의 1이에요. 식 이래 되네. 그러면 우리는 얘를 x라고 놓고 요놈을 4분의 3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겠죠. 뭐 바깥에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안 쓸 거고 x,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x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야? 독립이라고 했다고. P A교 B가 다시 말해서 4분의 3 곱하기 PB x 플러스 20분의 1이 x가 되겠죠. 뭘 쓴 거야? P A 곱하기 PB가 P A B의 곱사건 이렇게 푼다고. 넘기고 했더니 x는 80분의 3 이렇게 나왔네요. 계산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 다 이렇게 나오면 PA, PB, P 이렇게 나오면 다 벤 다이그램에서 보면서 문제 풀면 뭐 집합 풀듯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AB가 아이돌 오디션에 참가하여 연습생으로 선발되는 확률이 3분의 1, A하고 B가 선발되는 확률이 3분의 1, 5분의 3. 그러면 3분의 2, 5분의 2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두 학생 중 한 학생만 연습생으로 선발되는 확률이야. 두 학생 중 한 학생만 연습생으로 선발되는 확률. 몰라도 이거 독립 몰라도 풀잖아. 그러잖아. 선발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선발되고. 선발되고 안 되고 3분의 1, 5분의 2. 선발 안 되고 되고 3분의 2, 5분의 3. 그거 하면 됐다고. 뭐 독립이고 자시고가 모르라도 그냥 풀었단 말이지.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가 독립인지를 알고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렇지? 뭐 승부차기 영향을 안 받겠지. 뭐 독립이다 이거지. 자, 문제는 이제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독립의 의미, 그지?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법, 독립의 의미, 정속의 의미.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립은 P, B 바 A가 P, B랑 같으면 된다. 그 식을 변형시키면 P, A교 B가 P, A 곱하기 P, B로 되더라. 그럼 독립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속이 된다. A, B가 독립이면 나머지 애들도 서로 독립관계를 하고 있다.
나머지 애가 종속이면 A, B가 종속이면 나머지 애들도 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PA가 양수고 PB가 양수야. 0은 빠졌다 이 말이야. 우리가 확률을 계속 말을 할 때 0하고 1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0하고 1은. 그렇지? 0하고 1은 조심해야 돼. PA가 양수라는 말은 0을 뺐다는 말이야. 조건부 확률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야. 분모로 보내지는 않겠다 이 말이야. PA를 분모로 보내지는 않겠다. A, B가 서로 독립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PA 바 B야. 독립. PB 바 A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PB로 계산할 것이다. PB 바 A야. 첫 번째 설명한 거고. 두 번째 PA 바 B. PA 바 B야. 똑같은 문장을 또 한 번 더 전에 순서 바뀌었어요. PA 교비, PA 곱하기 PB. 1, 2, 3번은 그냥 독립에 대한 식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종속이다. 뭐 단순한 문제네. 오른쪽 가볼게요. A, B가 독립이야. PA 바 B는 PP 바 A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PA 바 B, PP 바 A는 몇 대? 몇 대 맞을 거야?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와 B하고 P바 A는 다르다고 했잖아.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야, 독립이라 했지. 야, 독립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PA가 되는 거잖아. 우리는 A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PB가 되는 거잖아. 지금 A 사건 하자는 소리고 얘는 B 사건 하자는 소리야. 대신 조건이 따라오는 거라고. A바 B하고 B바 A는 다른 말이야. A 사건 뒤에 B가 있고 B 사건 뒤에 A가 있단 말이야. 다른 말이잖아.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라 쓸 수 있고 PB라 쓸 수 있고 당연히 봤을 때 같다고 하면 안 되겠다. 같다고 하면 안 되겠다. 다르다 말하면 안 되겠지만 같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A, B가 독립이면 뭐 얘가 독립이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PA여를 쓸 수 있지. PA여는 1-PA 뭐야? 얘는 뭐라고? PA여야. 그럼 얘는 1-PA가 맞네. 뭐야? 2번도 틀렸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옳지 않잖아. 얘도 옳지 않네. 답이 두 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답이 두 개일 수도 있잖아. 옳지 않은 거야. 계속 가봐야겠네. A, B가 독립이면 A와 B는 합의 법칙이잖아. A와 B는 어떻게 계산했어?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가 되겠지. 얘도 틀렸다. 됐습니까? A 교 B가 PA, PB랑 다르면 종속이다. 얘는 맞았다. 다르다 했을 종속이야. 같으면 독립이고 A, B가 서로 종속이면 A 교 B하고 PA 곱하기 PA 바 B. PA 바 B는 뭐야? PA 바 B 지금 종속이라 했어. 그러면 뭐 곱사건에 대한 얘기하면 안 되고 얘를 뭐로 써야 돼? 그냥 조건부 확률이야. 사실 종속이면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사실 이 말이 독립이면 사용했고 종속이면 사용하지 못하니까 독립만 우린 신경 쓸 거고 종속이란 말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독립일 때만 교집합이 곱하기라 계산할 수 있다. 얘는 그냥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 PB분의 P A 교 B 이렇게 계산해야겠지. 그러지? 같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네. 그랬다 이거지. 옳지 않은 것은 일부러 바꿨다 이 말이 되겠네. 옳은 것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답을 찾자 하면 그냥 연습용으로 그렇게 낸 거야. 그래 이제 이런 문제 나와. 문장 쭉 주고 이렇게 쭉 주고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바로바로 문장을 읽어보면서는 바로 뭐 생각 안 해도 되겠다. 단 조건부 확률 나오면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문장 읽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상한 단어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 독립, 종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단어가 등장했네. 다음 참고짓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 B가 배반 사건이야. 전혀 생뚱맞은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배반 사건은 우리 앞쪽에서 확률할 때 했지. 뭐야? 교집합이 없는 거야. 요런 상황이라. 그러겠지? 뭐가 없어? 공통 부분이 없지. 공통 부분이 없지. 그러면 A하고 B는 종속이냐 물어봤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PA 바 B가 PA냐라고 계산할 거야. 또는 PA 교 B가 PA 곱하기 PB냐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근데 배반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긴 거지.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같다고 말하면 일단 안 되겠네. 그러겠지? 양수에서 얘는 그래서 종속이다. 같다 말하면 안 된다.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종속이 된다. 참이 되겠네요. A, B가 서로 독립 사건이며 A, B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말이 좀 애매한데. A, B가 서로 독립이면 독립이란 말은 어떻게 해요? 서로 독립이란 말은 A 교 B가 여러분과 같다는 말이지. 그러지? 같다는 말은 PA가 양수가 양수면 교집합이 존재한다 이 말이겠지. 자, 독립사건이라는 말에는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겠네. 얘하고 얘가 양수 조건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양수 조건. 이게 없는 것이 있어요. 양수 조건이 없으면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보아야 돼. 양수 조건이 없으면 B 바 A가 의미가 없습니다. A 하에 B라는 거. 그럼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건부 자체가 0이 될 수가 있다. P 바 A하고 P B가 계산하면 우리 독립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근데 B 바 A가 B가 A가 0이 돼 버리면 B분의 A 교 B가 0이 돼 버리겠지. 그럼 같아지겠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A, B가 독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0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혹시 이 0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해? 근데 우리가 독립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조건을 줬냐면 0이 아닌 조건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0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왜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기본적으로 독립에 대한 출발이 조건부 확률과 그냥 확률이 같다 이 말이지. 조건을 준 확률과 그냥 구하는 것이 같더라 이 말이잖아. 근데 그렇게 왜 했냐면 조건부는 어떤 조건 하에서인데 0이란 조건 하에서란 말은 자체를 표현상 쓰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0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0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혹시라도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 라면 체크를 해놓고 다시 풀어봐야 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답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배반 사건은 종속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반 사건은 종속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서로 독립사건이면 서로 독립이면 P A 교 B가 0이 아니게 되겠지. 그러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가 참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말이 좀 어렵잖아. 이거는 뭐야? 부정이잖아. 부정. 부정이 아니라 이놈의 대우. 요 두 개 간의 관계가 뭐라고? 대우 관계다 이 말이에요.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종속의 부정이 독립이야.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가 부정이다. 자, A와 그 이어 사건의 A어는 서로 배반 사건이므로 A랑 A어는 배반 사건이잖아. 그러면 A와 A어는 뭐겠으면 서로 종속 관계다 이 말이야. 이제 얘도 조건이 붙어 있네요. 이 조건에서만 주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0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면 신경 써야 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거 참이 되겠네. 여기에 이제 어떤 단어가 붙었다 이제 우리는 배반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자, PA 바 B어가 0이면 0이라는 조건이 붙었네. PA 바 B어가 0이면 PA가 0이라는 말이겠지. 그렇지 아니다. PA가 0이 아니라 PA 바 B어가 0이면 B여 중에 B여 중에 0이 아니라고 있네.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0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A랑 B여가
공통 부분이 없다 이 말이겠지. 요 말이네. 요 말 안에도 어떤 말이 있어? B여가 지금 여기니까 B는 바깥쪽이지. 요 말하고 안에는 A가 지금 B 안에 들어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네. 요 말이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1번 읽어보면 요러한 그림을 보면서 지금 A와 B는 B 중에 A는 B 중에 A B 중에 A 에다가 B를 곱했어. 그럼 뭐가 되는가요? 얘는 B 중에 A니까 얘가 PB분의 PA교 B가 되겠네. 곱하기 PB를 곱했으니까 얘는 PA교 B가 되겠네요. 그렇지? 이거는 PA다 말하면 PA교비는 전체 중에 A교비는 여기를 말하고 있지. PA는 전체 중에 여기를 말하고 있는 말이지. A교 B 자체가 A교 B 자체가 A랑 똑같은 말이네. 집합적으로 봐도 1번이 참이 되네. 1번 좀 까다롭네요. 1번은 참이 되고요. 동그라미는 참이야.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까요? 자, A, B가 독립이면 요놈은 지금 교집합, 자,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 개를 어떨 거야? 곱하기로 계산할 거야. A여 곱하기 PB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근데 A에는 1-A 이렇게 계산 되겠네. 바로 보이겠네요. 이것은 PB바 A가 0이면 교집합이 0이면 이 말이지. 배반 사건이다. 이것도 참이라고 했죠. A, B가 서로 독립이고 합이 1이야. 서로 독립이고 합이 1이면 B와 A는 여사건이다. 또 여사건이 등장했어요. 독립이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교집합이 PA 곱하기 PB였다는 소리지. 이게 교집합이 존재를 하겠지. 독립이면 아까 서로 여사건이 아니라 배반이면 종속이라 했잖아. 독립이면 공통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공통 부분이 있다는 말은 그래 여사건이라 말하면 안 되겠지. 얘 지금 A가 이만큼이고 B가 이만큼이고 얘가 전체가 됐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틀렸다. A, B가 배반이면 A 합 B가 1이면 2고 A, B가 배반이고 합이 1이야. B가 배반인데 합이 1이라는 것은 절반 시점씩 나눠졌다는 소리지. 절반 아니고 분할됐다는 소리야. A, B가 B하고 A는 여사건이다 하는 말은 참이 되겠죠. 그러지? 어려운 말 아니야. PA 양수, PB 양수 0 제외시켜줬네요.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지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여사건이다. A, B가 서로 독립이면 독립하고 상관없이 독립이면 요거랑 같냐 아까 했던 거지. 1-PA는 PA여 1-PB는 PB여 두 개를 곱했는데 독립이니까 PA여랑 PB여를 교집합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 되겠지. 곱사건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럼 요 오른쪽 식이 지금 PA 합 B의 여고 두모르간 A여 교 B여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아까 연습했던 걸. A, B가 배반이면 요게 0이다. A, B가 배반이면 공통 부분이 없으면 이 말이지. 공통 부분이 없으면 조건부 확률이 교집합이 없게 되네요.
그래서 0이다. 요것도 참이 되겠네요. 그러겠지? 자, 세 번째는 B하고 A가 공통 부분이 없으면 A하고 B는 서로 배반이다. 아까 떴는 것이 B하고 A가 배반이야. 그러면 포함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지.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일단. 자, 0보다 PA가 크고 얘가 더 커. PA가 B보다 더 커. 뭔 말이야? 4번 PB분의 PA B 얘는 PA분의 PA B 그 말이네. 오, 써보니까 느낌이 오네. 그렇지, 이놈이 더 이렇게 크다겠잖아요. 분자가 똑같으니까 기준이 작다 이런 생각이 되겠네. 기준이 작다고 봤으니까 누가 더 커? PB가 더 크다. 아, 참이 되겠네요. 그러겠지, 다 양수니까. 자, 얘는 A가 일어난 A 하의 B, A 하의 B요. A 중에 B, A 중에 B요. 합하면 1이 된다는 걸 했었는데, 19번에서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